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 194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31번째 순서로 국제연합, United Nation, UN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명칭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미국.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대한민국, 남한의 대한민국의 150배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9배입니다. 인구는 80억 명이고요. 국민소득은 12,500불. 총 생산은 GDP는 US 달러 100조 불입니다. 100조 불. 우리나라가 약 1억 8천억이죠. 1조 8천억. 그러니까 60배. 우리나라에. 언어는 한국어, 영어 등 100여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설일은, 유엔 창설일은 아시다시피 1945년 10월 24일입니다. 먼저 국제연합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 유엔 엠블럼 한번 보시죠. 유엔 또는 국제연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는 가장 큰 국제기구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이고 1945년 10월 24일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출범했죠. 1차 세계대전 후에 결성된 국제연맹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데요. 국제연맹과는 달리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두고 있지요. 유엔의 사무국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유럽 오스트리아 빈, 또 유럽의 스위스 제네바에 세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부 말고도. 근데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아시아적에는 유엔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가칭 서울 사무소를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송영길 의원이 저번에 서울시장 나오면서 주장했죠. 또 파주시장도 DMZ에다가 유치하고 싶어하고 광주에서는 빛에 있는 광주도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잘 조율해서 유엔의 네 번째 사무소, 다섯 번째 사무소죠. 지역으로는 네 번째 사무소가 서울에 대한민국에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엔의 깃발은 평화를 상징하는 밝은 청색 바탕에 평등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중앙에 국제연합의 공식 문장이 있고 유엔의 공식 문장 엠블럼은 이 북극점 위에서 바라보이는 지구 모양에다가 승리를 상징하는 올리브 잎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시로 노래하는 세계 여행에서 국제연합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이요. 이 책은 시로 노래하는 세계 여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던 때 마지막에 남자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세상을 다 주었다. 평화로웠다. 사랑이 넘쳤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과를 따먹고 여자는 산통 중에 아기 낳고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해야 했다. 점차 이웃이 적이며 서로 빼앗으며 양육, 강식, 지옥이 되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핵포탄이 떨어지고 번쩍 정신이 들었다. 1945년 10월 24일 그대 태어나니 이웃이 이제는 친구이고 형제이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자유와 평화 속에 다 같이 함께 인류 공영이다. 사랑 노래 부르자. 춤도 추자.
덩실 덩실 더덩실 더덩실 덩실. 밤하늘에 달과 별이 아름답구나. 내일 해는 다시 떠오른다. 유엔 국제연합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계 1차 대전 후에 1920년에 창설된 국제연맹 더 리그 오브 네션이죠. 더 리그 오브 네션 국제연맹은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영향력을 그 당시에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을 막지 못하고 이에 유엔은 국제연맹의 그 계승체로 그 후신으로 1945년 10월 24일 유엔 국제연합을 창설하였습니다. 영문명인 유나이트 네션이라는 말은 처음 나온 것이 유나이트 네션. 그런 말은 국제연합이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이 주축국 독일에 대항해 계속 쌓을 것을 결의하고자 발표한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선언은 1943년 승인됐고 연합국 기구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연합국 주국 대표들이 덤버던 오크스 회의를 열고 2년 동안 논의를 통해서 유엔의 주요 목적, 회원국 구성, 구조, 평화, 안보, 공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초안을 바탕으로 유엔 헌장을 작성해서 6월 26일 조인했습니다. 1945년 같은 해 10월 24일 헌장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 중화민국 등 51개국 국가가 동의로 발의하면서 유엔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엔의 창설일인 유엔의 날 10월 24일은 각국에서 다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국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말 방대한 국제 기구입니다. 유엔의 기능은 다음과 같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적, 사회적 개발 촉진, 인권 보호, 인도주의의 실현, 국제법의 발전 및 촉진이죠. 1990년대부터는 개발, 후진국 도와주는 거지 원조에 관한 세계적 규모의 회의를 주도적으로 유엔이 진행해 오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모든 대통령들이 뉴욕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첫 때는 천년 개발 목표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갔죠. 2000년에 천년 개발 목표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천년 개발 목표와 그 15년 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원수들이 모여가지고 지속 가능 목표를 정했죠. 지속 가능 목표 SDG라고 합니다.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도입하여 지구촌 발전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내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는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기관이죠.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독지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우리 남한을 침략했을 때 유엔은 즉각 유엔군을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파견하여 북한을 격퇴시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9월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51개 상설국은 51개국입니다. 1945년에 10월 24일에 되었고 상임이사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세계 안전보장에 대해서 이 다섯 나라가 합쳐야 되지 합치지 않으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공용어로는 6개국이었는데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불어, 서바나어, 아랍어 이가 공용어인데 일각에서는 한국어 또 어떤 사람은 일본어, 힌두어도 넣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회원국은 정회원국이요. 193개국이요. 옵저버국이 준회원국이 두 나라입니다.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 바티칸 시국은 이 정회원국으로 되라고 다 청하는데 자기들이 고사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견이 충돌 때 바티칸 성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편을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옵저버국으로 나왔고
팔레스타인은 정회원국이 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회원국입니다. 정회원국 193개국, 준회원국 2개국,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 1년 예산이 이 금년 보면요, 약 70억 불입니다. 70억 불인데요. 미국이 그중 약 4분의 1, 22%를 차지하고 있고 G2죠. 중국 12%, 일본이 8.5%. 일본이 전에는 12%인데 다운됐습니다. 한국은 2.20%. 러시아가 우리보다 적게 냅니다. 2.1%. 그래서 아무리 적은 나라도 조금 냅니다. 100달러로 냅니다. 0.001%로 냅니다. 예, 책임의식을,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엔의 특징은 평화를 위해서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 파견국이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전원 때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몇 개 차례 파견 됐는데 우리처럼 대규모로 파견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교류를 교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임 이사국 5나라, 체제가 다른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 러시아죠, 중국 대립돼 가지고 의견 일치를 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또 개도국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도국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죠. 표어는 It's your world, It's your world. 그게 당신의 세상. 그 말이죠. It's your world. 불어는 세똥몽드, 세똥몽드. 근데 저는 이 표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바꾸려고 의교가서도 지금 몇 차례 말을 했는데 제가 비미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 안 바뀌겠습니다. 저는 이 표가 It's your world가 It's your world가 It'가 This is my world. This is my가 아닙니다. This is our world. This is our world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your world, 그대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 이 주어를 1인칭해 가지고 주인수를 확실히하고 is, 주어 이거 그것 그래서 있고 this 이것이 우리의 세상. This is our world. This is our world. 이것이 우리의 세상. 지금은 it's your world. 그게 그대의 세상.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는 좀 긍정적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엔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유에 대한 노력은 저는 인정합니다. 유엔은 국제연맹이 세계 2차 대전을 막지 못한 반성에서 국제 분쟁이나 세계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동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70여 년이 흘렀지만은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연맹과는 달리 유엔은 분쟁 지역에 유엔군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으로라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안전보장 이사회를 두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1945년까지는 저는 1945년 아주 중요한 해로 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리한 예수가 태어난 BC 0년보다도 1945년은 저는 아주 중요한 해로 여깁니다. 이 강대국은 그때까지 1945년까지는 수많은 동안 약소국을 침략으로 대상으로 여기는 양육 강신의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인류 역사입니다. 양육 강신, 야만적입니다. 1945년까지는. 유엔은 이러한 역사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강대국은 약소국을 옛날처럼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해야 하는 인류 공영의 파트너로 여기고 이를 실천하는 경제사회 이사회 또 유엔 개발국 UNDP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는 선진국은 자기 나라 GNP의 0.7%를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할당하도록 원조하도록 그렇게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한계 및 문제점이 많이 사람 지적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유엔은 좋은 그런 창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기구로서의 통제력이 부족하고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그로 인해 첨예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국제 분쟁도 막거나 중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저는 유엔의 의의를 인정합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하여 우리 인류가 지혜를 모아 결성한 국제기구이고 모든 국가가 참여한 만큼 앞서 기사한 바와 같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었지만 이를 극복 보완하여 인류의 역사가 더 이상 양육강식이 아닌 유엔을 중심으로 협력과 공존과 문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서기 1년 1945년, 1943년 서력기원, 예, 서력기원을 줄여서 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력기원. 이 서력기원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력기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평력기원. 서력기원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영년으로 해서 태어나기 전은 BC, 기원 전, 태어난 후를 기원 후, 예수님 탄생을 아주 중요한 해로 해서 이렇게 유엔 교황청에서 이렇게 정한 건데요. 서력기원, 서기인데요. 저는 평력기원, 평화의 기원, 했었죠. 그래서 평기, 서기에 대항하는 말로 평기, 평력기원, 서력기원에 대항하면 평력기원, 서기에 대항하는 평기. 서기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데 평기는 저는 1945년 유엔 창립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역사상 우리 인류가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을 국제연합의 창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한 이후 가족 단위로 평화롭게 살다가 고대 부족 국가가 태동한 때부터 세계 2차 대전까지는 국제질서가 크게 보아 양육강식의 시대였는데 때때로 평화와 인류 공영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도 구체적이며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탄생시킨 것은 1945년 유엔 국제연합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45년을 아주 중요한 해로 봅니다. 물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인류는 지혜를 모아서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연합의 목적인 세계 평화, 인권, 존중, 인류 공영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가 세계적으로 연도를 헤아리는 서력기원 서기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후를 BC, AD, 기원전, 기원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탄생이 아니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연합의 창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류 일부에 불과한 기독교도들은 예수 탄생을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예수 탄생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행한 일,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행한 일이지 우리 인류 자신이 행한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 역사는 우리 인간 자신이 우리 인류가 행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준으로 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지 우리가 하나님도 또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창설일을 우리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창설된 1942년을 평력기원 기준으로 삼고 평기의 기준으로 삼고 1944년은 평기 전 1년 1945년 평기 원년 그리고 1946년은 평기 1년으로 그렇게 표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기원 후 지금 기원 후 AD는 1945를 빼면 되고 기원전 S는 1945를 빼면 됩니다. 유엔 찬가가 있는데 그 찬가 비공식 찬가입니다.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서 연주가여 현을 울려라. 찬란히 간절히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리 한데 섞여가네 구애 없이 조화로이 우리의 선율이 미치는 이내는 모두가 형제인 거룩한 곳으로. 비공식 찬가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 가셨을 때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은 132번째 나라로 무슨 나라겠습니까? 우리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정말 반드시 2045년에 창설해야 되는 나라, 창설될 나라, 2045년 국제연합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누리합중국, 미합중국이 아닙니다. 누리합중국, World United Nation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